오늘 이제 메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에이지락 Your Metabolism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대사를 에이지락 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저의 마이스토리 먼저 짧게 하고 이어서 메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을 다니다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임상영양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임상영양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을 제가 꼭 집었거든요. 삼성서울병원의 임상영양사가 되고 싶어서 석사를 해야 된다 하기에 석사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석사를 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학문이 뉴트리제노믹스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자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었거든요. 이게 에이지락과 굉장히 좀 친한 관계예요. 사실 에이지락 사이언스에 이 뉴트리제노믹스가 밑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에이지락을 이해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석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일단 내가 목표했던 임상영양사를 먼저 하고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사를 제가 취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유학 가지 못하고 12년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임상영양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았고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로 만났던 환자분들은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암센터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위암, 대장암, 췌장암, 식도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다 보면 드시는 음식이 굉장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교육하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주 보람 있게 연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제가 두 아이를 낳고 워킹맘이 되다 보니까 점차 일에서 오는 보람보다는 하루하루가 숙제처럼 다가오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회사에 가면 회사 숙제, 집에 돌아오면 집 숙제 그렇게 하루하루 숙제하는 기분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제하면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1% 정도 마음이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1% 정도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스폰서 사장님으로부터 뉴스킨 제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제품은 180도와 갈바닉이었습니다. 임상이 장난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 애프터는 티알라인티까지 해서 살까지 뺀 임상이라서 더 그런데요. 사실 티알라인티 하기 전에는 180도와 갈바닉을 스폰서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3주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건 참 잘하거든요. 알려준 그대로 3주를 썼더니 주위의 사무실 선생님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사업자 달성이 됐습니다. 저는 뉴스캔 사업은 하나도 모르고 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해림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사업 그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셨는데 계속 안 간다 하다가 결국에는 선릉의 103호 강의장에 똑똑한 우리 남편과 함께 권준범 사장님 강의를 들으러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릉의 103호 강의장에서 권준범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나도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저렇게만 살고 싶으면 한번 살고 싶은데 뉴스킨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한 90%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이 권해주시는 대로 그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공서적이나 논문 이외에 이런 교양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었거든요. 이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1년 동안 거의 20권에 가까운 책을 읽어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아주 결론이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한 문장이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는 답이 없다. 이게 20권의 책을 읽은 저의 요약이었습니다. 직장에 답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뉴스키는 나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의 점검이 필요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좀 점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도 모르고, 유통도 모르고, 마케팅도 모르고, 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었고,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얘기하는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난 이 회사를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열심히 팠고요. 사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연구했던 그 많은 연구자들의 업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90% 이상은 제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모든 과학자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투고한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반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분들의 업적을 보면서 단반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이지락 메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에이지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넘어갈 거거든요. 사장님들 너무 잘 아시죠? 에이지락 사이언스. 우리 사람의 세포 피부 표면에는 AR-녹스라고 하는 노화 효소가 존재합니다. 이 노화 효소는 자외선과 같은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활성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죠. 그런데 이런 AR-녹스에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투여가 되니 AR-녹스가 일을 멈추더라라는 것이 에이지락 사이언스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1999년도에 AR-녹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규명을 해냈고 10년 뒤죠. 2009년에 이 AR-녹스를 완벽하게 차단해내고 그것을 조절해내는 그 과학이죠.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세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독점,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에는 뉴스킨에만 있는 과학이죠. 자,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과연 뭔가요?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내는 과학이죠. 예를 들어서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피부의 구조, 색감, 세포의 턴오버 주기, 그 다음에 수분감, 이런 것들과 관련하는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해내는 것, 이것이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목표입니다. 이런 것처럼 에이지락 제품들은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자, 그러면 에이지락 R-스퀘어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뭔가요? 에이지락 R-스퀘어드의 아주 날카로운 타겟은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존재하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내는 것, 이것이 에이지락 R-스퀘어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지락 유스스팬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에이지락 유스스팬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우리 몸에는 노화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노화 방지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에이지락 유스스팬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에이지락 TR90라는 제품이 있죠. 이 에이지락 TR90가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목표점, 그것은 뭐냐면 지방의 대사, 그리고 근육의 대사, 그리고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해내는 것, 이것이 에이지락 TR90가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유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유전자 발현의 그런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아주 많은 효과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한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거죠. 처음에 에이지랑 메타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과연 에이지랑 메타가 가장 뚜렷하게 날카롭게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죠.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된 이 블랙라이스, 블랙커런트 그리고 빌베리 여기에 존재하는 이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을 배합해냈다. 이 블렌딩 해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블렌딩 과학이죠. 목표하고 있는 그 유전자의 발현을 가장 최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 물질들을 배합해내는 것, 그것이 에이지락 사이언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들에서 얻어진 이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을 배합해서 얻어내고자 하고 있는 그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게 바로 에이지랑 메타의 탄생 스토리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생 스토리를 먼저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들 보셨죠? EBP 브로드캐스트 영상이에요. 자, 제가 갑자기 성함을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7년 전에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랏빛 열매와 흑미 추출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출물들 중에서 빌베리, 블랙커런트, 그리고 블랙라이스가 우리 장의 유익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고 회사는 사실 아주 흥미로운 장 건강 제품 출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온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라색 분자들을 특정 비율로 배합을 했더니 바로 신진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것은 아주 오랜 기간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을 저질렀고 다시 집중하고 더 많은 과학자들 연구에 투입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들까지 끌어다가 더 참여시켜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에이지락 메타입니다. 이게 에이지락 메타의 탄생 스토리거든요. 저도 지금 이 탄생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서 에이지락 메타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저 처음에 사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의 세포가 약 30조개인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38조라고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죠. 사실은 인간의 염색체의 그 염기 서열은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3년도에 그 염기 서열이 완벽하게 밝혀졌습니다. 100% 밝혀졌고요. 그때만 해도 뉴스에서 무슨 얘기들이 막 나왔냐면 인간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질병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많이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죠.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끝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모르고 치료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바로 인간의 유전자에서 인간의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로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아주 새로운 판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저 이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인간의 유전자보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의 유전자가 질병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훨씬 더 높더라.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모르는 크론병 이런 질환에 있어서 미생물의 유전자가 질병 예측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내 질병을 어떻게 아는가? 너무 궁금하죠. 바로 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이 미생물이
우리 면역세포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장누수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원인들이 장에 염증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장에 염증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장벽이 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 나쁜 균이 내뿜는 독소와 이 유해균 자체가 혈관으로 유입되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뉴스킨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미생물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건 거죠.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생물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첫 번째, 유익균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종이 다양하다. 이거거든요. 사장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균은 당연히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균의 아주 작은 일부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익균이 우주면 유산균은 하나의 행성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생태계죠.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름을 따서 유산균을 17가지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쵸? 제가 이게 이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태계 있죠. 이 초원의 생태계에 토끼를 17종을 뿌려놓는 거예요. 토끼 17종. 이 토끼 17종을 풀어놓는다 해서 이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물론 건강상 이점은 있지만 이 생태계가 건강해진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초원이, 그러니까 풀이 많아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원숭이가 뛰어놀 나무도 있어야 되고, 즉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환경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유산균을 여러 가지 넣는 것보다 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킨에서 연구한 첫 번째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이냐면 세포 실험이에요. 세포. 어떤 세포냐면 장세포. 장세포를 떼어다가 일부러 염증을 일으켰어요. 장세포를 떼어다가 염증을 일으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장벽이 헐거워져야 돼요. 장벽의 인테그리티라는 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안토시아닌 5가지, 시아니딘, 델피니딘, 여기 보시는 말비듬 이 5가지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토시아닌 5가지 중에서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 장세포를 보호하더라. 장세포 장벽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즉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토시아닌을 같이 넣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러면 안토시아닌, 델피니딘과 사이아니딘을 먹으면 장에 염증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장벽이 보호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연구가 동물 실험으로 발전됩니다. 쥐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쥐한테 무슨 일을 했냐면 고지방식을 먹였어요. 고지방식이 뭐냐면 돼지 기름 있죠, 라드. 돼지 기름을 섞여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쥐들한테 고지방식을 14주를 먹였거든요. 삼겹살을 삼시세끼 14주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삼겹살을 14주를 고지방식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는 우리 몸속에 독소가 많이 생겨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검정색 보이시나요? 이 검정색이 고지방식 먹은 쥐예요. 고지방식 먹은 쥐는 봤더니 내독소가 엄청 생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고지방식을 먹으면서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쥐예요. 그랬더니 내독소가 어떻게 됐어요? 빵 줄었죠. 고지방식 먹으면 독소가 생겨야 되는데 독소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장벽을 보호해내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검정색이 똑같이 고지방식이에요. 고지방식을 먹었더니 장벽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토시아닌 중에서 이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을 먹은 쥐는 장벽을 보호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더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포 실험을 여기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해냈죠. 아, 장벽이 보호되네. 내독소가 덜 생기네. 그럼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고지방식을 먹으면 이 유익균이라고 알고 있는 아카멘시아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 수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고지방식 먹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고지방식 먹으면서 안토시아닌 같이 먹었더니 유익균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삼겹살 44주 먹었는데 안토시아닌 같이 먹었더니 유익균이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그 퍼미큐티스 그다음에 박테로이데 테스의 이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방식 먹으면 이 비율이 올라가죠. 근데 고지방식과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었더니 어때요?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빨간색이 일반식이에요. 빨간색 일반식 점들이. 그리고 이 파란색이 고지방식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빨간색 점들과 파란색 점들의 분포가 아주 뚝 떨어져 있죠.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고지방식을 먹으면 균의 분포가 이렇게 달라져요. 일반식을 먹은 것과 달리. 그런데 이 보라색 점들 보이세요? 이 보라색 점들은 뭘 의미하냐면 고지방식 먹으면서 안토시아닌 같이 먹은 쥐예요. 그랬더니 미생물의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마치 일반식을 먹은 쥐와 겹치죠. 이 초록색 점은 심지어 일반식 먹으면서 안토시아닌 먹은 쥐들이에요. 분포가 완전 뚝 떨어지죠. 자,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 연구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판도가 뒤집어진 연구예요. 대사로 넘어가는 연구. 뭐였냐면 이 실험도 쥐한테 고지방식 먹은 실험이거든요. 쥐한테 고지방식을 먹으면 원래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고지방식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맨날 삼겹살, 짜장면,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잖아요. 치킨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결과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허리둘레가 뚱뚱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뭐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이런 것들 5가지 지표를 묶어서 대사증후군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왜 관리를 하냐면 결국엔 대사증후군 있던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가더라. 당뇨로 가더라. 그러니까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가기 전에 당뇨로 가기 전에 이들을 관리해서 질병을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이 대사증후군의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 그 뿌리에 있는 것을 추측하기를 뭐냐면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뿌리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가 뭐라고요? 고지방식 계속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생겨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결과를 보여드리면 더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이 검정색이 고지방식 먹은 쥐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혈당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빨간색 쥐가
고지방식 먹으면서 안토시아닌을 어느 제일 높은 레벨로 먹은 쥐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혈당이 어떻게 됐나요? 혈당 안 높아졌어요. 마치 일반식을 먹은 쥐와 거의 흡사하게 혈당이 비슷하게 가죠. 혈당이 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하는데 거론되는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지만 제가 쉬운 거 하나만 가져왔거든요. 렙틴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면 렙틴 저항성도 생기죠. 렙틴이 빵 분비되는 거예요. 고지방식 먹었더니. 그런데 고지방식 먹으면서 안토시아닌 같이 먹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렙틴이 어때요? 그렇게 높지 않죠. 렙틴 저항성이 안 생긴 거예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고지방식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여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고지방식 먹은 쥐는 간에 중성지방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었더니 지방이 그만큼 안 쌓인 거예요. 그런데 자,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거 간 조직의 바이옵시 결과거든요. 보시면 이게 일반식 먹은 쥐고요. 이 허연 점들 많은 거 보이세요? 이게 다 지방이거든요. 고지방식 먹으면 원래 간에 이렇게 지방이 껴야 돼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고지방식과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쥐입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간에 지방이 안 쌓였어요. 덜 쌓였어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러니까 과학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연구가 사람 실험으로 옮겨갑니다. 더 발전되죠. 이거는 뭐냐면 뚱뚱한 미국의 남자 여자 46명에다가 46분의 이 안토시아닌과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죠. 그것만 섞은 거예요. 딱 안토시아닌과 프리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만 지금 섞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면 이 회색과 주황색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에 비해서 회색의 분포가 굉장히 많죠. 비만한 사람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균의 분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딱 2달 먹었어요. 8주. 한 1년 아니고요. 8주 먹었거든요. 2달 먹었더니 균의 분포가 어떻게 됐나요? 이 비율이 확 줄어들었죠. 회색이 줄고 주황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안토시아닌과 프리바이오틱스 블렌드를 먹었더니 균의 분포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HbA1c라고 해서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수치거든요. 이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되더라는 거죠. 자, 사장님들 이 슬라이드 기억하시죠? EBP 브로드캐스트에 있는 슬라이드거든요.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한 상태란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마 법적으로 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못했던가 봐요. 사실 원문에는 이 건강한 상태가 메타볼릭 헬스를 의미합니다. 대사적 건강을 의미하죠. 그럼 과연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조절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뭐가 좋아지냐면 혈압, 혈당, 인슐린 저항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복부비만 이런 것들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절되는 상태가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 사람이 미국 사람들 중에 8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다 완벽한 사람이. 심지어는 정상 체중인 사람 중에서도 이 수치가 완벽한 사람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만한 사람 말고 정상인 사람 말고 심지어 마른 사람한테도 이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인 사람이 반밖에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라고 뭐 크게 다를까요? 우리도 주변에 날씬한데 혈당 높아서 당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지방간 있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메타라는 제품이 혈당 놓고 막 지방 쌓이고 고지방식 먹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을까?
나처럼 저는 식단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메타를 먹었을 때 유익점은 없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죠. 이건 뭐냐면은요. 유전자 발현 맵이 아니고 메타볼릭 히트 맵이라고 해서 대사의 맵입니다. 대사의 맵. 우리 몸의 대사 맵을 이렇게 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은 뭐냐면 저처럼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수면 관리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안토시아닌을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가 심지어 더 좋아지더라 라는 것이 이 표의 결과입니다. 제가 안토시아닌 먹으면 대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잘 취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항상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생활 습관 아무리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막 해도 그게 저의 컨디션을 100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했는데 100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마치 나는 풀 충전을 했는데 70밖에 충전이 안 된 것처럼 쉽게 방전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바로 그 지점에서 에이지랑 메타가 필요하다. 에이지랑 메타는 당신의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의 장점을 보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메타를 섭취한다면 당신 몸 전반의 건강에 도움을 줄 거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이지랑 메타에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첫 번째, 대사적 건강을 서포트해 줄 거다. 그리고 코어 메타볼리즘, 에너지를 내는 그 코어 메타볼리즘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생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 그리고 항산화 스트레스를 굉장히 예민한 심장, 이 바이탈 오르간, 이 간과 심장의 건강을 서포트해 줄 거다. 그리고 네 번째죠.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고 면역을 강화시켜 줄 거고, 자, 5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고, 마지막, 혈당을 유지시켜 준다. 이런 말 쓰기 쉽지 않아요. maintain healthy blood glucose 이런 말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당뇨 있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아까 제가 쥐 실험도 그렇고 사람 실험에서도 그 혈당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메타가 필요하겠지만 당뇨 있는 분들 꼭 챙겨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메타에 대해서 조셉상 박사님 인터뷰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아주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면서 최대한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화학 반응들, 일련의 화학 반응 등을 이렇게 모으면 우리 몸의 대사를 이루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는 거고요. 이 메타볼리즘, 대사라는 단어에서 이 메타라는 이름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사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대사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피곤하죠. 일단 피곤해요. 그리고 티알라인티 열심히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속도가 느려요. 대사가 잘 안 돼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기 사회자가 물어봐요. 사실은 에너지를 주는 제품들은 많이 있다, 시중에. 그런 제품들 중에 비교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스퀘어드는 어떤가요?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알스퀘어드도 대사를 좋게 해주잖아요. 근데 알스퀘어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 세포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공장,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 세포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타는 우리 몸에 일어난 전반적인 대사에 영향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달라요, 범위가. 그러면 우리 왜 한 번 딱 마시면 힘 반짝 솟아오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카스 같은 거. 그렇게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제품들과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조세창 박사님이 일단 그래요. 대결할 만한 다른 비교할 만한 제품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아주 단적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반짝 에너지를 주는 제품들은 대부분 카페인과 슈거의 조합이다. 카페인과 설탕의 조합이다. 그게 카페인이 천연이냐, 뭐 인공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치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해주는 제품은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대사를 좋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제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싶어도 피곤하면 운동 못하잖아요. 에너지 없으면 운동 못하거든요. 에너지 따르려면 단 거 먹고 싶어요. 식단 조절 안 돼요. 그런데 바로 메타의 이 특별한 식물 영양소가 여러분의 몸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불씨를 제공해 준다. 불씨 필요하시죠? 저 아주 간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비밀은 메타의 독점적인 혼합물 배합이 있다. 가장 완벽한 안토시아닌의 함량과 종류의 배합을 통해서 메타가 탄생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티저 영상이 제가 얘기한 걸 다 담고 있거든요. 핵심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좀 느낌이 달라졌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제 강의가 끝나고 EBP 브로드캐스트 영상을 꼭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셨을 때 느낌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EBP 브로드캐스트 영상을 처음 봤을 때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끝인가? 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 그래서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에이지락 그 EBP 브로드캐스트 영상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논문 결과들을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게 김민철 사장님의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들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 드리고요. 자, 메타는요, 이렇게 함유되어 있죠. 제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거든요. 근데 이게 부원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부원료로 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식품법상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원료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원료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제품과 우리 코리아 제품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바로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가 장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해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프로, 프리, 포스트 이렇게 3개 섞어놓은 제품들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이 출시될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네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입니다. 바로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가 우리 장의 환경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옥토로. 장의 환경을 유익균이 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옥토 위에 프로프리포스트라는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 잘 자라겠죠.
다른 제품들은 그냥 씨앗만 뿌린다면 우리는 옥토를 만들어주고 씨앗을 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다시 가져왔냐면요. 이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에 나오는 것들과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는 이유가 굉장히 비슷하죠.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티알라인티라는 제품을 잘 몰랐을 때요. 티알라인티를 해서 복부 비만이 해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뭐 당뇨가 조절이 되고 뭐 고혈압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 이해. 좋아. 근데 도대체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좋아지는 거야? 아토피는 왜 좋아져? 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클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장이 깨끗해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대사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면역 질환에까지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제가 어렴풋이 이해를 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 티알라이티라는 제품을 통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바뀜으로써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 생태가 완전히 바뀐 거였구나. 그래서 대사 질환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면역 질환들까지 좋아졌던 거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자, 그러면 티알라인티를 하면서도 그 결과가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정말 식단 열심히 하고 진짜 막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독 포기하시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메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티알라인티와 이 메타의 시너지가 너무 기대되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있는 분들 중에서 생활습관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식단 조절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메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당뇨가 있는데 식단 포기했어요. 뚱뚱한데 식단 포기해서 나 식단 조절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분들에게 메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맨날 에너지가 딸려서 골골대요. 아무리 잠을 자도 배터리가 70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한테 메타가 주어진다면 100이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조셉창 박사님의 유튜브 그 인터뷰에서 조셉창 박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먹을 거 권장한다. 우리가 활동량이 적은 저녁에 먹고 자면 풀 충전돼서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 에이지랑 메타가 이제 곧 사업자 선판매가 다가오죠. 굉장히 설레시죠? 제가 신념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요. 뉴스킨을 통해서.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머리로 다 이해를 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굉장히 좀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작년 2월에 전업을 했는데 전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머리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느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킨 사업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뉴스킨 사업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에이지랑 메타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에이지랑 메타의 기회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에이지랑 메타의 기회가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거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메타라는 제품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강의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제품에 대한 신념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정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이지랑 메타에 대한 신념은 이것입니다. 대사를 에이지락 해주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이것이 제가 에이지랑 메타라는 제품에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강의는 다 마쳤고요. 오늘의 제 강의가 여러 분 사장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